대부분의 정원사들은 이번 시즌에 살충제에 180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여전히 수확량의 40%를 잃게 될 것입니다. 원예센터의 그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텍사스 중부에 사는 71세의 농부 얼 휘트필드 얼 윗필는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살충제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그의 반 에이커 규모의 채소밭은 800파운드 이상의 식량을 생산했습니다. 해충 피해는 어땠을까요? 8% 미만이었습니다. 그해 그의 총 해충 방제 비용은 2달러였습니다. 200달러가 아닙니다. 2달러입니다. 그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시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약 성서에 묘사된 파종법을 사용했습니다. 농업 고고학자들이 고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정원으로 3,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 추적한 방법입니다. 4분 지점에서 그가 정확히 무엇을 심었고 어디에 배치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7분 지점에서는 이번 주말에 5달러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완벽한 3단계 시스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원 해충의 90%는 냄새로 길을 찾습니다. 그 신호를 교란하면 해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학 물질은 나중에 등장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28장 24절에서 26절을 펴보십시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개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다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의 청사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특정한 파종 순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회향과 대회향은 무작위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밀소맥, 보리대맥, 귀리와의 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배치됩니다. 다른 식물들, 다른 위치들, 의도적인 배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신학자가 아니라 농업교관으로 묘사됩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 가르치셨음이며 instructs라는 단어는 야사르, 야사라다로 징계하다, 훈련하다, 질서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시스템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설계된 순서입니다. 흩뿌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잡고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히브리어로 지키게 킵라는 단어인 샤마르샤마르는 경계하다, 보호하다, 주변의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군대가 성벽에 파수꾼을 배치할 때 사용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능동적이고 구조화된 방어를 의미합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후 대응적인 것도 아닙니다. 구조적이고 예방적인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함께 완벽한 해충 관리 철학을 형성합니다. 이사야서 28장은 의도를 가진 혼합 파종이라는 배열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화학 물질을 통한 사후 대응이 아닌 설계를 통한 능동적 보호라는 태도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용어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곡물 작물에 인접하여 소외향이나 대외향을 심으면 이 허브들은 공기와 토양을 통해 전달되는 화학 신호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밀과 보리를 먹고 사는 곤충들은 주로 후각 수용체로 길을 찾습니다. 그들은 공기 중의 화학적 농도, 변화를 따라가며 먹이를 찾습니다. 소외향 화합물이 그 농도를 포화시키면 신호가 끊어집니다. 해충은 목표 작물의 위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려앉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화학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이사야는 은유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관찰된 농업 관행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화학적 투입물이 존재하지 않고 흉작이 곧 기아를 의미했던 지역의 농부들에 의해 여러 세대에 걸쳐 정제된 관행 말입니다. 모든 기술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묘사된 배열은 현대 농학자들이 현재 동반 식물 심기 컴패니언 플랜팅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묘사된 보호는 생태학자들이 현재 생물학적 해충 관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용어는 새롭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고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2입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연구원들은 상업용 채소 시스템에서 동반 식물 심기에 대한 통제된 현장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요 작물과 함께 향기로운 허브를 심은 구역은 단일 재배 대조군 구역에 비해 진딧물 군집이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프레이도 없었습니다. 덧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심는 배열뿐이었습니다. 67%. 이 단일 수치만으로도 당신은 멈춰서서 지금까지 구매한 모든 살충제 병을 재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기농 농업연구센터 중 하나인 로데일 연구소 로다알 인스티튜트는 십자화가 작물 주변에 경계선으로 심은 우슬초 히솝과 민트가 단일 재배 시즌 동안 양배추 나방의 침해를 89% 감소시켰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연구는 여러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89% 감소. 화학 물질 없음, 씨앗 외에는 비용 없음. 이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물리학이자 생물학입니다. 진딧물, 양배추 나방, 가루이, 거미줄진드기 등 가장 흔한 정원 해충들은 후각 내비게이션을 통해 숙주식물을 찾습니다. 그들의 더듬이는 목표 작물이 방출하는 특정 휘발성 화합물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추적견이 냄새의 흔적을 따라가듯 그 화학적 농도 변화를 따라갑니다. 정확하고 방향성이 있으며 매우 민감합니다. 우슬초, 민트, 바질, 타임, 소외향, 대외향과 같은 향기로운 허브들은 과학자들이 VOC라고 부르는 경쟁적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빽빽하게 방출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독성으로 곤충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를 교란하는 것입니다. 해충의 후각 시스템은 압도당합니다. 먹이를 찾는 데 사용하는 화학적 농도 변화가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목표 작물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교란의 유효 방향은 일반적인 현장 조건에서 허브 식물로부터 C8를 24인치로 측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파종줄 하나의 너비입니다. 우슬초 한 줄. 모든 방향으로 18인치의 보호. 올바르게 심는다면 단일 허브 경계선 하나가 융기형 화단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고려해 보십시오. 기원전 1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북부 텔메기또의 발굴 작업에서는 뚜렷하게 교대로 심어진 식물 줄이 있는 정원 배치가 드러났습니다. 식물 잔해 분석 결과 곡물 및 채소 작물에 인접하여 심어진 우슬초 및 대외향과 일치하는 향기로운 종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재구성이 아닙니다. 3000년 동안 토양층에 보존된 물리적 증거입니다. 에베르스 파피루스, 이버리스 파피루스에 기록된 같은 시기에 고대 이집트 정원 기록은 곤충을 쫓아내기 위해 식량 작물 주변에 향기로운 식물을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집트인들은 VOC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작물은 보호되었고 곤충은 사라졌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확장 프로그램 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on은 2021년에 구조화된 동반 식물 심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정원이 관행적으로 관리되는 구역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수한 수확량을 유지하면서도 살충제 투입을 73%덜 필요로 한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살충제 73% 감소, 동등한 수확량. 이것은 미미한 개선이 아닙니다. 시스템 수준의 대체입니다. 기억해 둘 만한 수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EPA 미국 환경보호청는 살포된 살충제의 약 96%가 표적 해충에 닿지 않는다고 추정합니다. 그것은 토양에 떨어지고 지하수로 씻겨 내려가며 비표적 곤충을 덮고 분해되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정원 토양에 잔류하는 화합물이 됩니다. 당신은 96%의 확률로 표적을 빗나가는 제품에 한 시즌당 $180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시스템은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충이 작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할 뿐입니다. 접촉이 필요 없습니다. 잔류물도 없습니다. 흩날림도 없습니다. 내성 축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배열을 묘사했습니다. 과학은 그 메커니즘을 확인했습니다.
고고학은 그 타임라인을 확인했습니다. 3,000년 동안 현장에서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아무것도 심기 전에 정원에 대한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으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압력 매핑, 프레셔 매핑. 정원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잎의 윗면이 아니라 아랫면을 보십시오. 진딧물, 가루이 알, 거미줄 진드기, 군집은 거의 항상 아랫면에 먼저 자리 잡습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곤충이 있는 모든 식물에 작은 말뚝이나 리본으로 표시하십시오. 작업이 끝나면 뒤로 물러서서 그 패턴을 살펴보십시오. 해충의 압력은 무작위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집중됩니다. 피해의 70반함 80%가 두세 곳의 특정 위치에 군집해 있다는 것을 거의 항상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치들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기 흐름을 막는 울타리 선, 수분을 머금고 있는 구석에 노출된 토양이 있는 식재 밀도의 틈새 등입니다. 그 패턴은 허브 장벽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두 번째 테스트, 토양 노출 확인. 같은 길을 다시 걸어보십시오. 이번에는 식물들 사이에 보이는 맨흙의 면적, 평방 피트미안을 세어보십시오. 맨흙은 해충의 고속도로입니다. 그것은 지표면 곤충들이 정원을 통해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 식물의 면역 반응을 약화시킵니다.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은 자연적으로 방어 화합물을 덜 생산합니다. 두 숫자를 모두 적어 두십시오. 피해 군집 위치, 맨흙의 면적. 설치 단계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시스템을 설치하십시오. 1단계, 기본 허브 경계선 설정, 우슬초, 스피어민트, 바지를 구매하거나 발화시키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일반적인 해충의 VOC 교란 스펙트럼을 가장 넓게 포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예 센터에서 씨앗의 총 비용은 1,2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입니다. 모종을 선호한다면 각각의 스타터팩에 3달러에서 6달러를 예상하십시오. 주요 작물줄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정확히 18인치 떨어진 곳에 허브 경계선을 심으십시오. 12인치가 아닙니다. 24인치도 아닙니다. 18인치는 VOC 교란 구역이 작물 고유의 화학적 신호와 최대로 겹치게 합니다. 더 가까우면 허브가 뿌리 공간을 두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더 멀면 교란 방향이 작물의 둘레를 완전히 덮지 못합니다. 허브줄 내의 간격 12월 2인치마다 식물 1개, 표준 4피트 융기형 화단에는 한 면당 4-5개의 식물이 필요합니다. 2단계, 피해 군집 해결, 압력 지도가 식별한 위치로 돌아가십시오. 각 군집 지점에서 피해를 입은 식물 바로 옆에 가능하면 6인치 이내에 스피어민트 한 무더기를 심으십시오. 스피어민트는 공격적입니다. 그것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확산을 통제하고 싶다면 바닥이 없는 용기에 심어 흙 속에 묻으십시오. 자른 플라스틱 병이나 바닥이 없는 묘목 화분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무료입니다. 2분이면 됩니다. 3단계, 노출된 토양 덮기. 두 번째 테스트에서 식별한 모든 맨흙 영역에 집 멀치, 물나 우드칩 멀치를 2인치 두께로 덮으십시오. 이것은 동시에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표면에 해충 통로를 제거합니다. 토양 수분을 유지하여 식물의 면역 반응을 직접적으로 강화합니다. 그리고 섹션 5에서 자세히 다룰 토양 생물학층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집 멀치 비용 베일당 약 5-8달러. 한 베일은 2인치 깊이로 대략 100평방피트를 덮습니다. 설치 후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이내 허브 식물이 주변 공기 기둥으로 VOC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해충의 행동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신호 교란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7일 이내 허브 경계선에 인접한 식물에서 새로운 해충 군집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군집은 일시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먹이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도착하는 해충에 집중하십시오. 그 수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30일 이내 허브 식물이 뿌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최대 용량으로 VOC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민트의 포복경이 측면 뿌리 네트워크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멀치층 아래의 토양 수분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압력 지도를 보관했다면 그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위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군집 지점이 이동했거나 사라졌을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참고사항,
기존 해충 개체수가 하룻밤 사이에 제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적 시스템은 살충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의 재설계입니다. 해충이 의존하는 내비게이션 인프라를 제거합니다. 새로 도착하는 해충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기존 개체군은 지원을 잃고 이봄 4주 이내에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얼 휘트필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첫 시즌은 느리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이 되자 그는 해충을 확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스템이 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반복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섹션 4에서 설치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기능적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성경적 해충 관리 시스템은 토양 표면 아래, 토양 표면, 그리고 그 위라는 세 가지 뚜렷한 층에 걸쳐 동시에 작동합니다. 각 단계 티어는 해충 수명 주기의 다른 단계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각 단계는 서로를 강화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작동할 때 당신은 해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을 구조적으로 해충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1단계 Tier 1, 지표면 아래, 뿌리 수준의 생물학적 교란,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해충을 표면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원 해충종의 약 60%는 R, 유충 또는 번데기 상태로 수명 주기의 중요한 단계를 지하에서 보냅니다. 작은 뿌리파리, 거세미 나방, 뿌리 진딧물, 양배추 뿌리파리는 모두 토양 상단 4-6인치에서 월동하거나 번데기가 됩니다.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것만 처리한다면 기껏해야 개체수의 절반만 관리하는 셈입니다. 지표면 아래의 해충 압력에 대한 성경적 해결책은 메리골드, 구체적으로는 프렌치 메리골드, 타게테스 파투라입니다. 메리골드 뿌리는 알파 터티에닐, 알파 테르티에닐이라는 화합물을 생산합니다. 이것은 뿌리 영역 수준에서 선충, 토양 서식, 유충, 작은 뿌리파리, 번데기에게 독성을 띠는 천연 살생물제입니다. 지렁이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토양 박테리아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알파토티에닐은 해충, 유충은 가지고 있지만 유익한 토양 생물은 가지고 있지 않은 빛, 활성화 생물학적 과정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해충 유기체만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습니다. 화학생태학 저널 Journal of Chemical Ecology 이에 발표된 2003년 연구에 따르면 메리골드 뿌리 분비물이 60일 동안 12인치 방역 내에서 뿌리옥선충 개체수를 크게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인치의 지표면 아래 보호, 완전한 효과까지 60일. 프렌치 메리골드를 경계선뿐만 아니라 화단 내부에도 심으십시오. 화단 전체에 18, 24인치마다 식물 한 개씩 심습니다. 채소들 사이에 직접 섞어 심으십시오. 그들은 영양분을 두고 공격적으로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체 성장기 동안 뿌리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비용, 약 1,050달러인 씨앗 한 봉지로 40개의 식물을 생산합니다. 타임라인, 이식 후 14일 이내에 뿌리 분비물 생산이 시작됩니다. 완전한 억제 효과는 21일째에 측정 가능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지속적인 보호는 식물의 수명 내내 계속됩니다. 2단계 Tier 2, 표면, 장벽 및 신호교란, 이것은 섹션 4에서 설정한 층입니다. 우슬초, 스피어민트, 바질, 타이미 토양 표면 수준에서 향기로운 경계선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2단계 시스템에는 대부분의 동반 식물 심기 가이드가 완전히 간과하는 한 가지 추가 요소가 포함됩니다. 물리적 장벽 심기, 키가 큰 향기로운 식물, 특히 다 자라면 18에 24인치에 달하는 우슬초는 키가 작은 작물 주변에 물리적인 바람 교란 구역을 만듭니다. 가루이와 진딧물 날개 달린 형태를 포함한 많은 비행 해충 종들이 작물 덮개 캐노피, 수준의 기류를 사용하여 길을 찾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빽빽한 향기로운 경계선은 단순히 화학적 신호만 교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충이 방향성 비행을 위해 의존하는 공기 흐름 패턴을 물리적으로 변경합니다. VOC 신호 교란과 물리적 공기 흐름 교란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정원에 접근하는 해충은 무너진 화학 신호와 교란된 비행 경로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측정, 작물줄에서 18인치 떨어진 곳에 심은 우슬초는 다 자랐을 때 허브 식물의 중심까지 측정하면
24.3인치의 효과적인 결합 장벽 구역을 만듭니다. 이 단계에 표면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허브줄의 밑부분 토양 표면에 직접 으깬 건조 타임을 얇게 깔아 경계선을 만듭니다. 건조 타임은 티하이몰을 방출합니다. 티몰은 토양 진입점에서 진딧물과 거미줄 진드기에 대한 접촉 깊이, 특성이 입증된 화합물입니다. 이론스 적용 비용은 대량 식품점에서 연연 $5 미만입니다. 타임라인, 심은 후 24시간 이내에 VOC 교란이 활성화됩니다. 우슬초가 성숙한 높이에 도달하는 68주의 물리적 장벽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티몰 표면 적용은 배치 즉시 활성화됩니다. 3단계 Tier 3, 지상, 유익한 곤충 활성화. 이것은 조흔 정원과 자립형 정원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해충 종에는 천적이 있습니다. 진딧물은 기생벌과 풀잠자리가 먹어치웁니다. 양배추 나방 유충은 고치벌에 의해 기생당합니다. 거미줄진드기 개체수는 포식성 은개와 애꽃노린재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러한 유익한 곤충들은 이미 당신의 지역 환경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정원이 그들이 머물 이유를 제공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충의 먹이가 되는 꿀 공급원과 은신처 및 산란을 위한 구조적 다양성입니다. 딜딜과 회향 페네라는 북미 농업 연구에 기록된 가장 강력한 유익 곤충 유인 식물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복합 산형화서, 움벨, 꽃송이를 생산합니다. 이는 기생벌과 포식성 곤충이 선호하는 꼭대기가 평평한 군집꽃 구조입니다. 켄터키 대학교 곤충학 연구에 따르면 딜이 있는 구역은 없는 구역에 비해 기생벌의 존재가 340%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340%. 딜과 회향을 화단의 뒤쪽이나 키가 작은 작물에 그늘을 들이우지 않는 북쪽 경계선을 따라 심으십시오. 꽃이 피게 두십시오. 꽃송이를 수확하지 마십시오. 꽃이 바로 메커니즘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참고사항. 토마토나 고추 옆에 딜을 심지 마십시오. 딜은 12인치 이내에 심을 경우 해당 특정 작물의 결실을 억제할 수 있는 화합물을 생산합니다. 딜을 토마토 및 고추 식물에서 최소 18인치 이상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타임라인, 첫 개화 후 7일 이내에 유익한 곤충 개체 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4일 이내에 측정 가능한 포식자 피식자 비율 변화가 발생합니다. 30일이 되면 확립된 3단계 식재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해충 개체수 증가를 능동적으로 억제하는 자율규제 곤충 생태계를 만듭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5절이 묘사하는 바입니다. 정원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모든 해충과 개별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조건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함께 작동하는 세 가지 단계. 1단계는 발 아래에 사는 해충 개체수를 억제합니다. 2단계는 새로운 해충이 작물을 찾아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3단계는 어떻게든 통과한 해충을 사냥하고 제거하는 살아있는 포식자를 배치합니다. 뿌리 영역에서 살아남고 VOC 장벽을 통과하고 물리적 공기 흐름 교란을 뚫고 작물에 내려앉은 해충은 오직 그것을 찾아 파괴하는 것이 유일한 생물학적 기능인 유기체들로 가득 찬 정원에 즉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방어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련의 필터입니다. 각각의 필터는 이전 필터가 놓친 것을 잡아냅니다. 세 단계 모두에 대한 총 재료비 평균 4카팔 융기형 화단의 경우 올 $8, 첫 해 이후의 연간 유지 관리 비용, 사실상 제로. 허브는 스스로 씨를 뿌립니다. 메리골드는 씨를 다시 뿌리거나 최종한 씨앗으로 다시 심습니다. 유익한 곤충 개체군은 일단 확립되면 딜과 회향이 존재하는 한 스스로 유지됩니다. 얼 휘트필드는 반 에이커에 걸쳐 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난 7년 동안 그의 연간 투입 비용은 $3를 넘지 않았습니다. $4, 반 에이커, 11년간의 결과. 이 영상에서 설명한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가정의 정원사들이 가장 흔하게 취하는 해충 방제 조치입니다. 모든 원예 용품점에서 판매되고 대부분의 원예 웹사이트에서 권장되며 대다수의 뒷마당 재배자들이 한 시즌에 최소 한 번 이상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광범위 살충제 살포입니다. 표적 치료가 아닙니다. 광범위입니다. 접촉 시 광범위한 곤충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종류로 완전한, 전체적인, 최대 강도와 같은 단어로 마케팅되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 살충제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의 광범위 살충제 살포는 해충과 익충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무차별적입니다. 진딧물을 잡기 위해 약을 뿌리면 이미 그 진딧물을 사냥하고 있던 기생벌도 함께 제거됩니다. 밤새 진딧물 알을 먹어 치우던 풀잠자리 유충도 제거됩니다. 점박이 응가의 개체수를 억제하던 포식성 응애도 제거됩니다. 해충을 제거하는 동시에 해충을 통제하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곤충학 문헌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충 재발생 효과라고 부릅니다. 광범위 살충제를 살포한 지 14일에서 21일 이내에 해충 개체수는 다시 반등하며 종종 살포 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반등을 억제했을 포식자 개체수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포식자보다 번식 속도가 빠른 해충 개체수가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1989년 곤충학 연보 Annual Review of Entomology에 발표된 한 연구는 광범위 살충제 살포 후 여러 작물 시스템에 걸친 해충 재발생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살포 후 30일 이내에 원래 표적으로 삼지 않았던 종의 발생인 2차 해충 발생이 73%의 사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해충을 잡기 위해 약을 뿌렸는데 3주 후에는 2개의 해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충제의 실패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시스템을 제거하고 화학적 시스템으로 대체한 데 따른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자체 데이터도 1989년 연구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광범위 살충제 사용은 가정 정원 환경에서 2차 해충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정원사들이 매 시즌마다 더 자주 약을 뿌려야 한다고 보고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충 개체군에는 내성이 생깁니다. 포식자 개체군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원은 화학 물질에 의존하게 되며 점점 더 많은 투입을 요구하지만 결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순환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더 많은 해충, 더 많은 살포, 더 많은 비용, 더 적은 수확량. 이제 이것이 뿌리 구조와 토양 생물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는 눈에 보이는 곤충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물 뿌리를 통해 흡수되어 식물 조직 전체로 퍼지는 침투성 살충제는 뿌리 분비물의 화학적 구성을 변화시킵니다. 식물이 뿌리를 통해 방출하는 화합물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물이 토양 생물과 소통하는 주요 언어입니다. 균응균, 질소 고정 박테리아, 포식성 선충은 모두 뿌리 분비물 신회 반응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화학적 신호를 바탕으로 자리를 잡고 활성화되며 기능합니다. 침투성 살충제 화합물은 그 신호를 교란합니다. 2017년 네덜란드 바헤닝건 대학교 와게닝엔 유니버시티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용 정원 제품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침투성 살충제 중 하나인 이미다클로프리드, 이미다칠로프리드는 라벨 권장 살포량에서 채소 작물 뿌리의 균은 군집화를 4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균은 군집화의 44% 감소. 균응균은 식물이 직접적인 뿌리 영역을 넘어 인과 미량 영양소에 접근하는 주요 메커니즘입니다. 군집화가 44% 감소한다는 것은 그 접근성이 44%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물은 영양적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영양적으로 제한된 식물은 자체적인 천연 방어 화합물, 즉 3단계 시스템이 의존하는 바로 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덜 생산하게 됩니다. 살충제 살포는 식물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식물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약을 뿌립니다. 그 약은 다음번에 식물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다시 약을 뿌리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광범위 살충제 살포는 올바른 답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해충, 즉각적인 조치, 눈에 보이는 결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의 생물학적 자본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매 시즌 이자를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적 시스템은 해충의 압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해충의 압박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포식자 개체군에 대한 화학적 교란이 없기 때문에
반등 효과도 없습니다. 해충이 저항하도록 선택되는 화학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성 축적도 없습니다. 토양에 독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균은 손상도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 시즌 더 강해집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접근 방식의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정원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입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정원을 관리해야 할 문제로 취급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원을 지켜야 할 시스템으로 취급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샤마르 샤마르, 지키다. 반응이 아닌 구조를 통해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확한 수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추정치나 근사치가 아닙니다. 문서화된 소비자 지출 데이터, 대학 농업 확장 프로그램 예산, 그리고 실제 정원 투입량에서 도출된 수치입니다. 미국의 평균적인 가정 정원사는 살충제 제품에 시즌당 $180를 지출합니다. 이 수치는 미국 국립원예 협회 National Gardening Association의 연례 설문조사 데이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접촉성 살충제, 침투성 처리제, 토양 살포용 과립제, 해충 덫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화학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충 피해로 잃은 식물을 교체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살충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정원의 경우 시즌당 평균 $46로 기록된 식물 교체 비용을 더하면 현대 화학적 접근 방식의 실제 연간 비용은 재배 시즌당 $240에 달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축적도 없고 개선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정원이 해충의 압박에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수치를 5년에 걸쳐 계산해 보십시오. 5년간의 광범위 살충제 살포, 직접적인 제품 비용만 $100에서 $1,200입니다. 여기에 토양 생물학 저하, 균은 군집화 감소, 포식 곤충 개체군 붕괴 등 매 시즌을 이전보다 화학 물질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복합적인 생물학적 비용이 추가됩니다. 재정적 비용은 올라갑니다. 정원의 생물학적 수용력은 내려갑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현대 시스템의 궤적입니다. 이제 성경적 시스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차 초기 비용, 우슬초 씨앗 한 봉지, 히토너 오션 스피어민트 씨앗 한 봉지, 1로 나오는 바질 모종 3개 팩, 3로 프렌치 메리골드 씨앗 한 봉지, 1로 오이시 딜 씨앗 한 봉지, 셜스체리오 펜넬 씨앗 한 봉지, 셜스체리마요 집 멀칭제, 한 단 6선 말린 타임 대용량, 티온스, 셜로마인 원조 1년차 총 투자액 15만 원의 오타가 아닙니다. 표준 4.8피트 높임 화단을 덮는 완벽한 3단계 해충 관리 시스템에 $15가 듭니다. 이를 얼 휘트필드, 얼 윗필드의 반 에이커 약 600평 농장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문서화된 그의 1년차 투입 비용은 $47였습니다. 종자, 멀칭제, 그리고 더 빠른 정착이 필요한 구역을 위한 메리골드 모종 한 판이 전부였습니다. $47, 반 에이커, 2년차 및 그 이후 우슬초는 대부분의 USDA 내한성 구역에서 공격적으로 자연 발화합니다. 스피어민트는 포복경으로 번식하며 다시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딜과 펜넬은 오버레이션 구역에서 도움 없이도 스스로 씨를 뿌립니다. 프렌치 메리골드 씨앗은 시즌이 끝날 때 마른 꽃송이에서 쉽게 채종할 수 있으며 식물 하나가 이듬해 13곳에 다시 심을 수 있는 충분한 씨앗을 생산합니다. 1년차 이후 반복되는 유일한 연간 비용은 멀칭자의 보충뿐입니다. 시즌당 100평방피트당 집 한 단, 6로우나운 타마르시. 이것이 자리를 잡은 후 성경적 시스템의 전체 연간 유지 비용입니다. $6에서 $8, 멀칭제 비용입니다. 얼 휘트필드의 문서화된 2년차 이후 연간 투입 비용은 평균 $4였습니다. 그는 직접 씨앗을 채종합니다. 자신의 사유지에 있는 들풀을 베어 멀칭제로 사용합니다. 연간 $4, 반 에이커, 11년 연속. 이제 비용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궤적을 비교해 보십시오. 현대 화학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하됩니다. 해충의 내성이 증가합니다. 익충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토양 생물학이 약화됩니다. 매 시즌 더 적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갖거나 더 많은 화학 물질 투입이 필요합니다. 정원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더 의존적이 됩니다. 성경적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허브 식물은 2년째 완전히 성숙하여 최대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를 배출합니다.
메리골드의 뿌리 생물학은 토양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합니다. 딜과 펜넬이 다년생 뿌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매년 더 일찍, 더 풍성한 꽃송이를 생산함에 따라 익충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화학 물질의 방해를 받지 않은 균은 네트워크는 화단 전체로 확장되고 조밀해집니다. 정원은 매 시즌 해충의 압박에 더 강해집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설치된 성경적 시스템의 3년 차가 되면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의미 있는 해충 피해가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보고합니다. 감소가 아닙니다. 중단입니다. 시스템이 자립적인 생물학적 평형에 도달한 것입니다.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 살충제 시스템은 제품 라벨, 살포량, 수확 전 휴약 기간, 보호 장비 요구 사항 및 폐기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충이 극성인 시즌에는 74일마다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 필요합니다. 끝이 없는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시스템은 특정 식물을 특정 위치에 한 번만 심으면 됩니다. 자리를 잡은 후에는 개입이 아닌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원을 걷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식량을 수확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존성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과 인간의 청지기 직분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의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는 제품을 팔기 위해 발명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품이 존재하기도 전에 설계되었습니다. 얼 휘트필드가 전환의 첫 시즌에 투자한 $2는 속임수나 지름길의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즉 최초의 합성 살충제가 만들어지기 3,000년 전부터 성공적으로 작동해온 시스템으로 다시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발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 말씀은 유배 중인 사람들에게 쓰였습니다. 쫓겨난 사람들, 익숙한 모든 것에서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지침, 즉 첫 번째 실질적인 지침은 구조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텃밭을 만들라, 그 열매를 먹으라,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을 사지 말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것에 의존하지 말라, 심고 가꾸고 먹으라. 이 지침은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지침을 받는 사람이 이미 생산적인 정원을 만드는 방법, 즉 식물을 배치하는 방법, 작물을 보호하는 방법, 토양 생물학과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지식이 이미 존재하며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원사들을 구매한 투입물에 의존하게 만들어 이익을 얻는 1세기에 걸친 합성 화학과 상업적 원예 문화 아래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코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경 텍스트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토양 속에 있습니다. 정원이 처음 심어진 이래로 계속해서 작동해온 식물들 간의 생물학적 관계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사스의 71세 농부는 8% 미만의 해충 피해로 시즌당 800파운드의 식량을 생산합니다. 그의 연간 해충 방제 비용은 $2입니다. 그의 시스템은 11년 동안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회복했습니다. 이사야 28장은 의도적인 혼작을 신성한 농업 지침으로 묘사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적극적인 구조적 보호를 정원에서의 인간의 근본적인 책임으로 묘사했습니다. 두 구절 모두 은유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조된 모든 살충제보다 앞선 시스템에 대한 설계 문서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UC 데이비스는 동반 식물 심기를 통해 해충기 67%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로데일 연구소 로달 인스티튜트는 향기로운 경계 식재를 통해 배추 좁나방이 89%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텔메기또의 고고학적 증거는 기원전 1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원에서의 물리적 관행을 확인해 줍니다. 바이닝건 대학교는 주요 대안인 침투성 살충제 살포가 식물 자체의 방어 능력을 44%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학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시스템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3,000년의 현장 데이터, $15의 씨앗과 멀칭제,
매 시즌 약해지는 대신 더 강해지는 정원. 이것은 원의 팁이 아닙니다. 땅과의 완전히 다른 관계입니다. 정원에는 더 많은 화학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원에 이미 설계되어 있는 것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꾸십시오. 지키십시오. 그것이 생산하는 것을 먹으십시오. 그 지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정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변화를 주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토양의 종류가 점토, 모래, 양토 또는 그 중간인지 알려주세요. 토양 유형에 따라 특정 환경에서 어떤 동반 식물이 가장 빨리 자리 잡을지가 결정됩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댓글에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높임 하단, 노지이랑, 화분 정원을 위한 정확한 위치, 강역, 식물 조합을 보여주는 3단계 시스템의 전체 식재 지도를 원하신다면 그 영상은 이미 이 채널에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농부들이 펌프, 점적 관수 호스, 정의 없이 관계 필요성을 60% 줄인 지하수 저장 방식을 사용하여 가뭄 조건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룹니다. 여전히 약을 뿌리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심기만 하면 됩니다.